고등학교 시절 말수도 적고 소심했던 저는 반에서 덩치도 크고 잘 노는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학창시절 내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. 매일 그 애들의 심부름은 물론 돈을 가져오라는 협박에 부모님에게 거짓말로 용돈을 타기도 하고 엄마 돈을 몰래 훔친 적도 몇 번 있었죠. 야, 돈 이거 밖에 없어? 야, 이 새끼 돈도 안 가져와? 미안해, 돈이 없어. 너 진짜 죽고 싶어 용을 쓰는구나? 그러고는 저를 한참 패고는 돈 안 가져오면 죽을 줄 알라고 협박도 했었죠. 또 술 담배를 사오라는 강요의 슈퍼 아저씨의 신고로 경찰서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. 가만히 있는 저를 불러 재미로 먹다 남긴 컵라면을 던져 라면 찌꺼기가 온몸에 뒤덮인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전 참아야 했죠. 제가 걔들을 이길 수 없었으니까요. 저희 부모님은 당시 식당을 하셨는데 가게 일이 바빠 제 학교 일을 신경 써주지 못했습니다. 저 역시도 매일 바쁜 부모님께 학교에서 힘든 일들을 털어놓지 못했고요. 그렇게 악몽 같던 학창시절이 지나고 저는 대학에 갔습니다. 대학교 생활은 괜찮았습니다. 제가 살던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대학을 간 터라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천천히 지워갔어요. 주말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부모님의 가게를 찾은 저는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한 무리의 손님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. 고등학교 때 그 일진 애들이었습니다. 걔들은 여전히 양아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. 그 모습을 보고 전 가게에 들어가지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.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다 지워진 게 아니더군요. 대학 졸업 후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제게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며 부르셨습니다. 용수야, 너 직장 생활하는 거 그만두고 아버지 가게 맡아서 해봐라. 나는 이제 은퇴하고 엄마랑 좀 쉬면서 보내고 싶은데 우리 가게 잘 되는 가게인데 남 주긴 아깝고 네가 했으면 좋겠다. 아버지의 뜻은 알겠지만 자신이 없더라고요. 아버지의 전 식당 경험도 없고 당장 맡아서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러면 나와 2년 정도 함께 해보면서 익숙해지면 내게 물려주는 건 어떠냐? 아버지의 말씀대로 전 퇴사를 하고 아버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하며 식당 일을 배웠습니다. 아버지가 성실하게 잘 읽어놓으신 가게에 SNS 등 젊은 제 능력을 보태니 매출은 2배, 3배로 뛰기 시작했죠. 2년간 아버지 가게를 도우면서 가게는 3호점까지 늘었습니다. 가게가 3호점까지 늘어나자 일하고 관리하는 일만 해도 무척 바빴습니다. 잘 되는 날에는 하루 매출이 직장인 연봉 정도인 날도 있었어요. 아버지는 2년간 도와서 가게를 키운 대가라며 제가 일한 그 이상의 금액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사주셨습니다. 과분했지만 아버지가 사주신 선물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심히 타고 다니기로 했죠. 사업은 점점 커졌고 이제는 아버지가 사주신 그 차보다 더 비싸고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. 그래도 그 차는 아버지의 선물이기에 아끼고 조심히 오래 타고 싶어 차를 바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. 어느 늦은 밤 퇴근길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 오토바이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. 놀라긴 했어도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. 차에서 내려 상황을 보니 오토바이 차주는 어디론가 배달을 가던 중이었는지 온몸이 온통 음식물로 범벅이 된 채 있었습니다. 보험회사와 통화를 하고 잠시 기다리고 서 있는데 오토바이 남자의 전화벨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. 연신 죄송하다고 하는 걸 보니 배달이 제때 되지 않아서 그런가 보더라고요. 아끼던 차가 부서진 것은 마음이 쓰리지만 저도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인지라 음식 배달로 사고가 난 사람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다치신 곳 없으면 수리비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을 하려고 다가간 순간 저는 피가 차게 식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 오토바이 배달원은 다름 아닌 지워버리고 싶은 학창시절의 그 일진이었습니다. 음식물이 온몸에 범벅이 된 채 저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학창시절 제게 컵라면을 던져 모멸감을 줬던 일이 떠올랐습니다. 이런 곳에서 다 만나네. 제 말에 오토바이 주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.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길래 그냥 보험회사에 일 처리를 맡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. 다음날 보험회사에서 차량 수리비와 수리 동안 제공받을 차량 렌트비까지 약 1,500만원 정도 청구된다며 상대 오토바이가 보험도 제대로 가입하지 않아서 자비로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 알고 보니 그 배달 기사, 학창시절 저를 괴롭혔던 그 일진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. 그런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. 며칠 뒤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. 그 일진이었습니다. 용우야, 나야. 잘 지냈니? 다름이 아니고 부탁 좀 하려고. 미안한데 나 지금 당장 수리비 줄 돈이 없어서 그런데 한 번만 봐줄 수는 없을까? 저와 잘하는 척하며 봐달라 그러기에 용어? 내 이름은 용수인데 나를 아는 사람인가요? 했더니 뭔가 실수했다 느꼈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렇게 말하더군요.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 원칙대로 하겠습니다. 청구된 비용 해결하세요. 이 일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고요. 사장님, 지금 당장 돈이 없어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.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. 제가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. 사장님.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. 평범한 배달 기사였다면 어느 정도 사정은 봐줬을 겁니다.
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겐 소중한 차이기에 제 돈으로 수리한다고 해도 아까울 게 없으니까요. 하지만 돈 주고 살 수 없는 제 학창시절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놈에게는 그런 선처 베풀고 싶지 않네요. 돈 1,500만 원 때문에 제게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사정하는 걸 보니 기분이 묘합니다. 그날 이후 제가 전화는 받지 않으니까 잘못했다, 죄송하다, 기회만 주면 찾아가 빌고 싶다는 둥 장문의 문자를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. 물론 전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.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가만 보면 인생은 자기가 살아온 대로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저를 지독하게도 괴롭히던 그놈은 그 시절에 언젠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해야 하는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?